랩트 하트 벤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건데, 이 정상적인 CPB 동안 이 랩트 벤트리클에 돌아오는 이 혈류의 이제 큰 원인은 이 브론키알과 이제 데베시안 베인입니다. 그림에도 이렇게 지금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라이트 하트로 되돌아오는 혈액은 이제 CPB 이제 비너스 캐놀라를 통해서 이제 다 대부분 이제 이쪽 SBC와 이제 IBC를 통해서 드레인을 해서 이 되돌아오는 혈액을 다 이제 회로로 다시 그 리턴을 시키게 되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라도 이제 랩트 하트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비정상적인 그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브론키알 베인과 이 데베시안 베인이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뭐 이 드레인 자체가 이 SBC와 IBC를 통해서 드레인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혈관들이 더 활성화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에크모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서도 이 LA와 이 LB에 이 자꾸 혈액이 유입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순환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에크모에서는 이 피모랄 베인을 통해서 이제 보통 RA에 캐놀라 하나 삽관을 하고, 이 아테리에 이제 피모랄 아테리에 보통 삽관을 하게 되는데, 이 드레인 자체가 원활하지 않으면 이쪽에 이제 LA나 LB에 이런 비정상적으로 이제 혈류가 다시 LB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이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랩트 벤팅 하트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못지않게 이제 결국엔 드레인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 강조하고 이제 싶은 이야기고, 그 드레인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 드레인 자체가 이 CPB 과정에서 드레인 자체가 되지 않으면은 이 할 수 있는 심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제약이 많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플로우도 많이 줄 수가 없고, 리저버 레벨도 당연히 그 적어지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이제 이데마입니다. 이데마. 이 유효순환 혈액량 자체가 이 조직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O2가 잘 전달되지 않는 의미와 똑같고, O2가 전달되지 않으면 이 호기성에서 이제 현기성 대사로 넘어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드레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드레인의 파악이라던가 이 모든 다 상황에서 드레인이 잘 되면 이 벤트 이쪽에 랩트 하트 쪽으로 유입되는 혈류의 양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뭐 워낙에 컬레테랄 플로가 어떤 질병에 의해서 뭐 코로나리 스테노시스가 있었다거나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해서 그 컬레테랄 플로가 발생할 수는 있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드레인이 잘 되면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이제 소화를 제외하고는 이 랩트 하트 쪽에 이제 벤팅은 거의 잘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올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뭐 랩트 SBC에 의해서 이제 코로나리 사이너스를 통해서 이 RA로 유입이 되게 되고, RA에서 유입된 거는 다시 이제 또 순환을 통해서 LA로 넘어가게 되는, PDA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PA 션트, 이제 뭐 BT 션트라던가 이런 션트에 의해서도 이제 비정상적으로 이제 이 랩트 쪽에 많이 유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아트리알 또는 이제 벤트리클 septal 디펙트 ASD나 VSD를 통해서도 이제 혈류량이 다시 이제 풀모라이 쪽을 통해서 렁을 통해서 이 LA로 들어오는 양이 또 증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이제 비정상적인 기형에 의해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혈류가 랩트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는 이런 현상들을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질병에 의해서, 다 질병이지만 이 AR의 경우는 이제 다이렉트로 이 캐놀레이션을 보통 AR의 경우에는 뭐 이쪽에 이제 캐놀라를 삽관을 해서 관리를 해준다 하더라도 이 에올틱 밸브가 인서피션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플로우 자체가 뒤로 이렇게 다시 역류를 하게 됩니다. 다이렉트로 LB의 이제 볼륨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큰 문제가 이제 체외순환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또 있으면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에올틱 리거지테이션이 이제 심하지 않다면 에올틱 루트를 통해 이제 카디오플레지아를 이제 주입할 때, 이게 이렇게 만약에 그레이드 자체가 많이 낮다면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할 때 이쪽으로 역류가 되면서, 벤트가 있다면 벤트의 양이 많이 나올 겁니다. 벤트가 없다면 뭐 이 벤트가 자꾸 LB가 그 디스텐전 되기 때문에 점점 이게 커지는 게 이제 위에 그 필드에서는 보일 텐데, 커지기 때문에 잠깐 멈추고 그 루트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하는 이 캐놀라의 그 Y 중에 하나를 통해서 이제 벤팅을 시킨 다음에 다시 또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하고, 이런 방법을 또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에올타를 여는 수술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에올타를 열지 않는, 그러니까 ARE 그레이드가 뭐 심하지 않는 뭐 이런 정도에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또 다른 이제 서지컬을 진행하는 동안 뭐 이쪽에 뭐 에이펙스를 이렇게 심장을 든다던가 여러 가지 이제 에올틱 루트에 이제 어떤 디스토션에 이제 어떤 왜곡으로 이제 발생을 해서 이제 혈류가 유입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일드 에올틱 이제 리거지테이션 뭐 분당 뭐 1리터 이하의 이 CPB 동안 이 하트 피블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하트가 벤트리큘러 피블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더 디스텐전 상태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랩트 벤트리클의 벤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지속적인 AR로 인해서 더 디스텐전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AR이 있는 환자들은 이 피브릴레이션이 잘 오지 않도록 주의할 점이 좀 있는데, 그 드레인 자체를 천천히, 그러니까 플로우 자체를 100에서 0에서 100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뭐 20, 뭐 40, 뭐 60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드레인을 시켜서 이제 플로우를 점차적으로 올리는 이런 방법도 시행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중요한 거는 이 그 프라이밍 솔루션 자체가 이 체외순환 전에는 그래도 정상 온도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 36도 이상은 유지를 하고 있어야지, 만약에 뭐 25도라든가 뭐 룸 에어라든가 뭐 이 정도의 온도에서 되어 있다면 갑자기 찬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또 피블레이션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상 이제 뭐 그 체외순환을 운영하기 전에는 그 히터 쿨러를 이용을 해서 정상적으로 그 프라이밍 솔루션 자체가, 그 회로의 프라이밍 솔루션 자체가 정상적인 온도를 가질 수 있도록 그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AR이 있거나 이런 환자들에서는 이제 피블레이션이 오지 않도록 그런 것들은 좀 세세하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론키얼 블러드 플로우는 이제 폐의 말초로 이제 유입이 되고, 보통 이제 플루마이 베인을 통해서 이제 드레인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 그림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이패스는 평균적으로 이제 이 정도이고, 뭐 4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80까지 이제 이런 정도이고, 민 아트리얼 프레셔에 이제 영향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CPB 동안 이 로우 퍼퓨전 프레셔를 이제 유지하는 어떤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로우 자체가 뭐 2.2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2.4가 카디악 인덱스로 이 정도가 정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체외순환을 운영을 해보면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2.2나 2.4로 놓게 되면 상당히 이제 로우 카디악 아웃풋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ABJ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보면 이 락테이트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 이제 장시간 이제 체외순환을 운영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체온을 이제 떨어뜨리게 되는 거고, 이런 체온을 떨어뜨려서 이제 조직에 그 산소 그 컨섬션 그를 많이 줄이게 되는 이런, 그래서 이제 로우 카디악 아웃풋을 이제 로우 퍼퓨전 프레셔를 이제 유지하는 그런 근거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뭐 렁의 뭐 크로닉하게 렁의 인펙션이라던가 뭐 인플라메이토리 렁 디지즈 이런 환자들은 이제 사이노틱 이제 컨제널 하트 디지즈 환자에서 이 브론키얼 플로우가 이제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라이트 하트로 유입되는 이제 코로나리 사이너스 플로우는 이 카디오플레직 솔루션이 주입될 때와 이제 랩트 SBC가 존재할 때와, 그 다음에 non 코로나리 컬러터럴 플로우가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될 때 이제 그 플로우가 더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수술 중에 이제 에올틱 크로스 클램프를 시행하는 경우 이제 상당히 대부분 이제 이 에올타 쪽 이 LB로 들어오는 혈액은 이 크로스 클램프를 시행하는 과 동시에 거의 대부분 감소를 하게 되는데, 정말 그 컬레터럴 플로우가 많이 발생을 해 있다면 이 에올틱 크로스 클램프를 하는 순간 대부분 이 벤트가 유입이 돼서 벤트로 나오는 양이 많았다가 크로스 클램프를 하는 순간부터는 많이 줄어드는 거를 그 펌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계속해서 이 벤트의 양이 줄지를 않는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를 의심을 해봐야 될 텐데, 이 첫 번째로는 이 에올타 크로스 클램프가 완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그럴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제 혈류가 그 에올타 쪽으로 새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이제 클램프가 완전히 새는 경우 있고, 이거 외에 이제 컬레터럴 플로우가 많이 발생을 한 겁니다. 더베이션 베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 LB로 계속 혈류를 유입을 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이럴 때 확인하는 방법이 이거 컬레터럴 플로우인지 아니면 드레인이 잘 안 돼서 그러는 건지 두 가지로 나눈다고, 드레인 자체가 안 되는 거하고 이 컬레터럴 플로우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하고 두 가지 판단하는 방법은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
플로우를 완전히 줄여보면, 일단은 좀 줄여보면 돼. ACC, 그러니까 에어울타 크로스 클램프를 하기 전에 플로우를 완전히 줄여보게 되면 드레인이 완전히 리저버의 드레인이 완전히 이제 늘어나게 될 거고, 드레인이 완전히 늘어나면 이제 이쪽에 이제 그 플로우 자체가 많이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벤트의 양이 많이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드레인을 완전히 줄였는데도 컬래테럴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드레인을 완전히 줄여서 그러니까 플로우를 완전히 줄여서 드레인을 많이 받는 상황인데도 이 벤트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 거는 이제 그때는 컬래테럴 플로우가 이제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펌프 중에 이거를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드레인과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드레인의 양과 그 다음에 컬래테럴 플로우의 양은 이제 플로우를 줄여서 드레인을 많이 시켜버리면 이제 LB로 유입되는 혈액 자체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 벤트의 양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컬래테럴 플로우가 많다면 플로우 자체를 줄여도 이제 컬래테럴 플로우는 계속해서 LB로 혈류가 유입이 되고 이 벤트를 통해서 계속 펌프해서 다시 리저버로 배액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체외순환 중에 확인하는 방법이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에어울타 크로스 클램프가 이제 완전히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에어울타 크로스 클램프가 완전히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제 카디오플레이자를 주입을 하면 이게 그때는 이제 심장이 멈추는데 바로 이제 피브레이션이 온다든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심장이 다시 그 액티비티가 형성이 된다든가, EKG에서 그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액티비티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발생이 된다면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EKG가 액티비티가 형성이 되고 카디오플레이자 주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첫 번째로 EKG가 액티비티가 형성이 되고, 이제 두 번째로 LB의 벤트가 그래도 양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완전히 이제 클램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을 하시면 이제 이게 에어울타 크로스 클램프가 잘못되어 있는지 아니면 컬래테럴 플로우가 진짜 형성이 되어서 이렇게 벤트가 많이 나오는 건지는 이제 그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또 있는지는 제가 이거 외에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확인하시면 대부분 이제 확인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코로나리 사이너스 블러드는 이제 비너스 캐놀라로 다 적정하게 드레인이 유지될 경우 이제 대체로 제거가 되게 됩니다. 이쪽으로 이제 드레인이 되면 이제 캐놀라를 통해서 다 이제 드레인이 되겠죠, 리저버로. 그래서 이제 만약 레프트 하트로 혈류가 과도하게 유입이 되는 경우는 이 비너스 캐놀라의 이제 부적절한 기능이나 그 다음에 위치, 레프트 SBC, 아니면 또 PDA, 에어틱 리거지테이션을 이제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어틱 리거지테이션이 있는 경우에 이제 보통 A라인 웨이브가 보통 이렇게 나타나는데, AR이 만약에 없는 환자면 ACC 드레인이 완전히 되면 이쪽에 A라인은 이렇게 플랫하게 됩니다. 거의. 그러니까 민 프레셔밖에 안 나오죠. 민 프레셔밖에 안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AR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이 심장이 이완을 할 때 다시 한번 이 볼륨이 뒤로 역류를 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심근 안에 혈류가 유입이 되면서 다시 박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드레인이 잘 되고 있는데도 이렇게 웨이브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 웨이브만 보고 드레인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질병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체외순환을 진행을 한다던가, 환자 파악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드레인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환자 파악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질병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질병이 만약에 마이트랄 밸브 리거지테이션이 있거나 아니면 에올틱 밸브의 리거지테이션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심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제 모니터상에 많이 봐야 될 게 이제 EKG, ABP, ABP 이제 파형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PAP, 이 PAP의 이제 수치와 근데 또 파형도 봐야 될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CBP도 있겠죠. 당연히 중요한. 이 여러 가지 유형들을 동시에 분석을 해서 지금 이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 분석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단지 ABP의 민 프레셔만 쳐다보고 수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체외순환사는.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체외순환을 한다 그러면 이게 이 큰 이제 환자한테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보고 이게 어떤 지금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 환자가 지금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분명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기능적 어떤 이런 혈관들에 의해서도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혈류가 더 증가를 하는 이제 랩트 벤트리클로 더 증가를 하는 그 원인들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꼭 알아야 될 거고, 이 체해순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드레인입니다. 드레인. 이 캐놀레이션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지 않고 결국엔 서전이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드레인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체해순환을 운영을 하고 나서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드레인이 된다 안 된다. 뭐 드레인이 안 되는 건 당연히 말을 해야 되는 거고, 드레인이 뭐 잘 돼도 드레인이 뭐 잘 되는 건 잘 된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드레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꼭 얘기를 해서 이 캐놀라 자체가 너무 작아도 문제가 되겠죠. 사이즈가 작다 그러면 애초에 이제 프리로드 자체를 증가를 시켜버린, 캐놀라 자체로 이제 프리로드를 증가시켜버린 거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치가 또 부적절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SBC의 경우에 너무 깊이 올라가서 뭐 이노미네이트 베인이라든가 아니면 또 밑에 들어가서 헤파틱 베인을 지나서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헤파틱 베인 안으로 들어간다든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이때 드레인이 안 되는데 그냥 체해순환을 운영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다발적으로 일으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모니터링을 이제 얘기했는데, 모니터링 랩트 벤트리클이 디스텐전 되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방법을 어떤 모니터링을 통해서 해야 될 텐데, 이게 수술 전후, 이제 수술 전과 수술 전에는 뭘 보고 판단을 해야 되냐면, 이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 모니터 보는 법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실제적으로 이게 이렇게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랑 실제 체해순환에서 이거를 접목을 하는 거랑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또 이게 실제 보면 어렵고, 그래서 환자 파악을 미리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되면 이제 그 체해순환을 운영하는데 이게 그 환자 따로 심폐기 따로 이런 식으로 체해순환을 운영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모니터 보는 거, 특히 에크모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CPB 상황에서는 이 모니터가 처음에 환자가 들어와서의 그 수술, 이제 인덕션하는 과정, 수술실에 들어와서 인덕션하는 과정에서 이제 모니터링에서의 그 수치, 저는 체해순환 과정에서 제일 하는 것들이 이제 먼저 환자 파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술실 들어와서 인덕션을 할 때 이제 뭐 A라인도 잡고 수환관측 카테터도 잡고 뭐 여러 가지 라인을 다 모니터링 하죠. 뭐 피모랄 아테리에도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이제 비질리언스라고 그래가지고 뭐 카디악 아웃풋, 뭐 카디악 인덱스 여러 가지 다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수술 중에는 이제 ACC 온을 하고, 그 외에는 이제 민 프레셔가 보이고, 이제 CBP가 보이고, 뭐 PAP가 보이고, EKG는 플랫하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보이게 되는데, 이 과정을 지나서 정말 이제 환자가 자기 심장이 다시 이제 박동을 할 때는, 그때 이거랑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환자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이 체해순환을 운영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말씀드리면 잘 모르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앉아가지고 돌리고 있는 거고, 이런 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책도 좀 이런 EKG 관련된 모니터링도 좀 공부를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요 부분은 이 모니터링은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